KBO 프로야구에서 어쩌면 정규 시즌만큼이나 재미있는 스토브리그의 FA가 이제 정식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9일 0시부터 이제 계약 발표가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FA 이번에 총 21명의 선수가 신청을 했는데 예상 외로 우리 두산 김재환 선수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궁금증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환 선수가 미신청 선수가 되면서 총 21명이 FA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명단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FA를 전체 선수 중에서 20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외부 FA를 팀당 3명씩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은 9일 0시부터 발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혹은 제가 업로드를 할 때 누군가가 사실 계약이 발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어느 타이밍에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FA 승인 선수 명단을 보면 LG가 김현수, 박혜민 2명, 하나가 김범수, 손원섭 2명, 삼성이 김태훈, 이승현, 강민호 3명, NC가 최원준 선수 1명이고요. KT가 강백호, 장성우, 황재균 3명, 롯데가 김상수 투수 1명이고요. 기아가 양현종, 이준영, 조상우, 한승택, 박찬호, 최영우 6명이고요. 가장 많습니다. 두산이 그리고 이영하, 최원준, 조수행 선수. 그래서 홍건희 선수가 옵투아 선언 포기했고 김재환 선수가 마찬가지로 좀 포기를 했다. 등급들이 나와 있고 몇 번째 FA인지 요 상황들이 나와 있으니까 요걸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김재환 선수가 왜 FA를 신청하지 않았을까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가장 높은 확률로 그냥 FA 재수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재환 선수가 FA에 나왔을 때 사실은 경쟁력에 대해서 이제 B등급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경쟁력이 없는 상황은 아니긴 했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거포용 타자고 아직까지는 장타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좀 좁은 구장을 사용하는 팀으로 이적을 한다면 그래도 보상 선수를 내주긴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가치는 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됐었는데 그래도 본인이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아무래도 FA 재수를 선택한 게 아닐까. 이렇게 되면 두산하고 이제 단년 계약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다음 시즌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FA를 한번 더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구단하고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이제 두산하고 잘 이야기가 돼서 BFA 단연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는 향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은퇴라는 가능성은 사실 없지는 않은데 본인이 미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은 그럴 나이나 기량이 그렇게까지 저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환 선수가 물론 4년 동안 이제 받은 금액에 비해서 물론 이제 2024년에는 그래도 활약을 좀 잘 해주긴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좀 보여주긴 해서 팬분들한테 아쉬운 애증이죠. 그래서 이 선수를 사랑하는 팬들도 많지만 그만큼 또 원망하는 팬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은퇴를 하기에는 아쉽다라는 선수죠. 은퇴는 좀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아마 이 3가지 정도 선 안에서 FA를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건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재환이 FA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두산의 FA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총 기존의 뭐 홍건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할 것으로 거의 예상이 됐었는데 아마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2차 드래프트가 있기 때문에 보호 선수 명단 같은 경우들 때문에 구단하고 좀 어떤 얘기가 오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는 따로 뭐 35인 보호 선수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김재환 선수도 그렇고 홍건희 선수도 그렇고 구단하고 그렇게 크게 얘기하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보다는 다른 부분들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의 FA 투자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근데 두산의 FA 기조는 이번에는 좀 확실한 게 예전까지는 우리가 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계속 돈이 없었어서 특히나 김재환 선수 FA 계약을 할 때 뭐 이전 계약들을 할 때는 두산이 계속 돈이 없는 시점이어서 사실 팬분들도 그게 좀 익숙하죠. 우리는 구단에 돈이 없어서 우리는 기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FA를 뺏겼고 그리고 계약을 크게 하지 못했고 그나마 선수들 기 살려주는 차원에서 우리 선수들 잡을 때는 좀 통 크게 잡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단주의 움직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구단은 좀 아시겠지만 구단주가 그냥 하겠다고 하면 하는 구단인데 지금 약간 돈을 쓰겠다 이런 소리들이 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구단의 주인은 뭐 항상 말하지만 팬이라고 해서 맞긴 맞는데 그 말이 맞는데 두산 베어스는 사실 구단주가 하고자 하면 하는 구단이라 사실 돈을 쓰겠다고 하니까 이유가 필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주 나 돈 쓸 거야 하니까 돈 쓰는 줄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팬분들은 그냥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방향성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FA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김재환이 일단 FA 신청하지 않으면서 이게 단년 계약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셀러리 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유가 생길 거예요. 일단은 투자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부 FA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따 하겠지만 외부 FA 투자가 굉장히 더 유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기존의 박정원 구단주 같은 경우는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타구단과의 머니 싸움에서 더 굉장히 공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항상 지금 도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저는 물론 김현수 선수에 대한 돌아오라는 입장이고, 하지만 뭐 많은 팬분들 사이에서 김현수 왜 필요하냐, 아니면 김현수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쌍수들을 환영하고 이제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현수 선수에 대한 이제 FA 컴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팀에서 어쨌든 많이 뛰었으니까. 그래서 이 컴백에 대한 갑론을박을 보면은 결국은 의중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단주 입장은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서 나오거나 이제 나오는 걸 보면 그냥 잡아와라거든요. 잡아와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잡아와라면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이라는 구단은 구단주가 잡아와라 하면 잡아오는 거라고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팬분들이, 그러니까 두산의 구단에 관심이 좀 있는 팬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두산은 뭐 코칭 스태프나 뭐 스텝이나 뭐 프런트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막 회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제 구단주가 예를 들어서 오케이 하면 이제 오케이,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 많다, 이렇게 많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두산이라는 어떤 야구단의 특성은, 그러니까 구단주가 그만큼 야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구단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약간 구단주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김현수를 잡아와라는 표현이 이제 언론에 흘러나올 정도로 돌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 머니 싸움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LG 트윈스 같은 경우도 지금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팬분들도 사실은 김현수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지만, LG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은 내년에 이제 문보경이랑 홍창기 같은 선수들, 그 뒤로 쭉쭉 나오죠. 이제 선수들이 쭉쭉 계속해서 뭐 신민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LG도 지금 셀캡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빡빡하게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부 영입들, 그러니까 뭐 김현수, 박혜민, 그리고 박동원 선수 계속 영입해오면서 강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그러니까 LG도 돈이 없는 구단이 아닌데 이미 많이 써버리고 써야 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머니 싸움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미 그 셀캡이나 이런 것들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아마 머니 싸움을 하면은 지금 타구단, 특히나 뭐 지금 두산 베어스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팀 내부적으로도 박혜민하고 김현수가 있으면 사실은 박혜민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무래도 맞다고 보여지니까, 그래서 김현수를 놓고 두산하고 경쟁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금액적으로 경쟁은 두산이 좀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산은 지금 김재환 선수가 FA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금적으로는 뭐 김현수 선수 영입에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일단은 김현수 선수 영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요 카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또 살펴보고 오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왜 필요한가를 한 번 더 데이터로 한번 보고 갈게요. 김재환 선수도 있지만, 김재환 선수도 좀 지금 부진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맨날 유망주 거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망주를 키워서 물론 굉장히 강팀이 되었고 유망주 팜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구단이었던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은 과거입니다. 우리 유망주에 대한 환상을 이제는 좀 버려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망주라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성공한 게 지금의 LG 트윈스고요. 우리는 지금 그 유망주 시스템을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게 벌써 몇 시즌째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환상을 버리고 다시 그 팜 시스템을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고, 젊은 선수들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보호 선수 명단 하면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 선수를 제대로 이끌어줄 뭐 코칭 스태프도 중요하지만 베테랑 라인업들이 필요한데, 그 라인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김현수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최근 2-3년 동안 이전 감독님 체제 하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선수들만 반복되면서 써오면서 젊은 선수들이 좀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자라오지 못한 이 환경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그러면서 이 데이터들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좌익수 자원들의 WAR 기록들 보세요.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김인태 선수의 WAR이 그나마 제일 높은데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김현수 선수 나이가 있지만 뭐 LG가 잘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김현수가 뭐 우리 팀에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우리 팀에서 오래 뛰었고 우리가 키워낸 선수고, 그 이유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김현수보다 잘하는 좌익수가 두산
두산 베어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고, 그리고 수비 못한다, 뭐 수비는 부족하지 않냐, 그 김현수 좌익수 자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두산은 지금 그런 뭐랄까 수비까지 생각할 정도로 여유 있는 팀이 아니에요. 좌익수 수비 코너 외야의 수비수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김재환도 마찬가지였고, 두산 뭐 김현수, 그 전에 김현수도 마찬가지였고, 두산 수비가 좋아서 두산이 강팀이고 우승했던 게 아니거든요, 좌익수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공격력에서 좀 받쳐줘야 되는데 수비 좋은 코너 외야수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나와 있는 자원들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강백호 아니면 김현수가 돼야 되거든요. 강백호는 지금 해외 진출도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타 팀하고도 머니 싸움이 돼야 되고, 지금 해외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계약이 늦게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김현수를 먼저 픽해놓고 가야 된다라는 게 또 저의 생각이고, 또 그게 맞지 않을까. FA 투자라는 것은 또 그렇게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현수 선수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일단은 나이가 많은 것이 가장 부담이지만, 반면에 가장 매력적인 점은 C등급이다. 보상 선수 출혈이 없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젊은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뭐 25인 외 정도는 사실 다른 팀에 내어줘도, 그러니까 타 팀에 비해서 그렇게 뎁스가 두꺼운 편은 사실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지난번에 35인 보호 선수도 봤지만, 그러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평가를 하자면 지금 뭐 FA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막 메타인지가 너무 심하게 돼서 우리를 너무 낮은 팀으로 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못 이기고 막 몇 년 동안 5년 막 6년 7년 8년을 막 계속 꼬라박으면서 우리 리빌딩 해야 돼, 이럴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10개 구단밖에 안 되는 KBO 리그에서 가려고 바로 가고 그냥 우승권 바로 도전하는 게 KBO 리그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8, 9위 하다가도 바로 한국 시리즈 가는 게 KBO 리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바로 우승권 도전을 하되, 그러니까 적당한 리빌딩을 겪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수 선수 영입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젊은 선수들이 이 김현수, 양의지, 뭐 김재환 이런 베테랑들의 토대 위에 잘 자라나야지 결국은 다시 우리가 강팀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김현수 선수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부 FA를 우리가 모두 잡으려고 하겠지만, 일단은 이영하 경쟁이 좀 만만치가 않을 거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NC도 노리고 있다는 썰이 많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오버페이 경쟁이 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은 두산의 성향에 따라서 요거는 오히려 손을 좀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영하 선수,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영하 선수가 불펜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수 자원이기 때문에, 그 김원영 감독이 투수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잡아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팀에다가.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영하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 A등급이면은 이적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조수행 선수도 B등급인데 타 팀에서 보상 선수를 주면서까지 조수행 선수 데려가려고 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나의 김경문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이 빠른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정말로 구단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데려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너무 변수의 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일단은 이영하 선수가 조금 난관이 예상되고, 나머지 FA들은 좀, 내부 FA들은 좀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영하 선수가 일단은 변수로 보이고, 외부 FA 같은 경우는 일단은 김현수 선수 무조건 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생각이 또 있으시겠지만, 또 항상 말씀드렸듯이 반박하시면 여러분들 의견이 맞습니다. 저는 일개 팬의 의견이기 때문에 같이 또 생각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김현수를 무조건 일단 픽하자. 그리고 이제 구단주가 돈을 쓰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이런 기회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김현수 선수를 무조건 픽해오고,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다. 좋은 자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 김현수 선수를 무조건 갖고 오고, 그리고 최소 한 명 더 데리고 오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빅 자원 중에서, FA 중에서 뽑으면 좋겠다. 2명 더 데리고 오면 사실 더 좋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김현수가 온다면 김재환, 김현수, 양의지 공존이 사실은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죠. 이게 현실이 가능할까? 왜냐면 다들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포지션 소화라든지 이제 좌익수, 지타, 포수 이런 포지션 소화가 지타 문제가 이제 엮이는데, 양의지 선수가 사실은 올 시즌에 굉장히 잘해줬어요. 타격도 잘했지만 포수 소화를 많이 해주면서 일단은 주 4일 이상은 포수 소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때는 뭐 김기현 선수나 제대하는 윤준호 선수가 이제 포수를 돌아가면서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김현수가 좌익수 1루수 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타까지 해주고, 이 상황에 따라 김재환이 양의지나 김현수 상황에 따라서 좌익수 지타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김재환이 일단은 주전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컨디션을 회복해야죠. 그러니까 올 시즌은 사실 거의 날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김재환 선수가 다시 그 컨디션이 돌아온다면 이 세 선수가 결국은 본인 컨디션을 찾고 나머지가 젊은 선수들 뭐 외국인 선수 이렇게 꾸려주면은 사실은 정말 무서운 타선이 되죠. 어느 투수도 쉽게 상대하지 못할 타선이 돼버리니까 정말로 두산 베어스도 굉장히 강한 타선이 될 수 있다 보는 거죠. 김현수, 뭐 양의지, 뭐 김재환까지 공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가 된다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김현수까지 확정이 되면 이후에는 뭐 강백호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금 사정이 충분해 보이거든요. 일단은 좋죠. 되면.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뭐 도전을 해볼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 돈은 아니니까 강백호까지 온다고 하면은 진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FA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오버페이도 있고 뭐 100억이 웬 말이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이런 OPS 유형 타자를 구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강백호가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백호까지 만약에 오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진짜 이런 꿈 같은 시나리오들이 펼쳐진다 봤을 때, 이제 김현수가 만약에 영입에 성공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뇌피셜로 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개막전 로스터를 한번 그냥 제 맘대로 짜봤습니다. 개막전 로스터 김현수 영입이 된다 그러면 이제 2026 개막전 로스터 1번 타자 안재석, 유격수, 2번 타자 김현수, 좌익수, 외국인 3번 타자 외국인인데 뭐 케이브 선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지금 다 교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케이브 선수 좋아하는데 교체하더라도 뭐 우익수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타자 양의지, 5번 김재환 지명타자, 6번이 이제 뭐 아시아커터 얘기 나오는 알렉스 올 선수가 1루수 들어가고, 7번이 박준순 뭐 들어갈 수 있겠고, 8번에 요즘 박지훈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좋았어요. 박지훈 들어가고, 9번이 정수빈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만약에 김현수랑 강백호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커터를 투수로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안재석, 김현수, 뭐 케이브나 외국인 선수 들어가고, 양의지, 강백호, 김재환, 박준순, 박지훈, 정수빈, 이 일단은 정말 빠르고 멀리 치고 중장거리 치고 뭐 수비도 적당히 되고 막 이런 선수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타선이 1번부터 한 6번까지 뭐 박준순 안타 잘 치고, 박지훈도 폼 좋았고, 정수빈 빠르고 흔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게 강팀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수비는 생각보다 허접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무너지는 수비가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대타 대주자 대수비 자원들, 뭐 로스터에 어느 선수가 이름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뭐 양석환도 이름을 올릴 수 있겠고, 강승호, 뭐 오명진, 조수행, 박계범, 이유창, 김인태, 홍성우, 김기현, 윤준호, 뭐 김민선, 임종성 등등 막 이런 선수들이 다 지금 뭐 엔트리 대기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계속 섞어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팀이 됩니다. 그러니까 FA 한두 명 들어오는 게 정말 대단히 큰 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FA를 누구를 사와봤던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 저도 사실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약간 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 팀 돈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돈 아까워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은데, 좀 이번에 한번 그런 경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놀이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구단주가 마음 먹은 이상 질러봤으면 좋겠다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김재환 선수가 어쨌든 FA 미신청을 했는데 구단과 함께할 동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만큼 2026 시즌에는 또 화려하게 부활해서, 우리 베어스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선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답게 화려하게 부활해서 우리 베어스에 정말 다시 한번 찾아올 전성기를 김재환 선수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남은 커리어를 우리 김재환 선수가 멋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재미있는 베어스 이야기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